지난번 영상에서는 자궁내막증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2번의 수술 후에도 재발을 해서 3번째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통증 같은 증상이 아닌 순수하게 사이즈로 고민을 하시는 분의 수술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으로 41세, 출산도 했고 이후 임신 계획도 없는 분입니다. 9년 전 양측 난소에 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고민 없이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자궁내막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4cm의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2번째 수술이라서 살짝 망설였지만 CA125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병원에서는 난소암 확인을 위해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2번째 수술도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2번째 생긴 내막종이니 재발은 불보듯 뻔해서 이번 수술 후에는 호르몬 요법도 병행을 했습니다. 비잔과 같은 약물인 로잔, 디에노게스트로 동일 성분입니다. 로잔을 처방받았으나 지속적인 출혈과 출혈 과다가 심해서 3개월을 채 먹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수술한 병원에 정기검진이 잡혀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4cm가 넘는 혹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3번째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여기서 더 커지면 수술은 꼭 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이었고, 환자분은 수술을 3번째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한의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살펴야 할 것은 몸의 내부 상태와 외부 환경인 생활이겠죠. 이분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혼 전에는 해외 출장을 비롯해 외근이 주가 되는 아주 활동적인 일을 했던 분이 결혼 후 출산 2회를 하면서 퇴사와 함께 독박 육아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활발했던 생활이 너무나 제한된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첫째 출산과 함께 증가된 10kg의 체중은 둘째 출산 후에도 유지가 되었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즈음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육아 지옥과 함께 감금 생활의 늪은 더 깊어졌고, 깊어지는 늪에 비례해서 체중은 더 늘어갔습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체질과 몸 상태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 있고, 너무 혹사를 시켜서 문제가 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전자에 해당하는 몸 상태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 철새가 세장에 갇혀 있는 모양새였달까요? 잦은 해외 출장과 빈번한 시차, 환경 변화, 불규칙하게 업무량이 몰리는 경우에도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육아를 하면서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3년 터울인 첫째와 둘째의 육아를 하고 코로나까지 겹치고 나니 4cm의 혹이 다시 생겼고, 2번째 수술로 제거를 했지만 그런 환경이 바뀌질 않았으니 수술한 지 1년이 채 지나질 않아 난소의 혹은 다시 생겼습니다. 이분의 신체적인 증상이 따로 있었을까요? 식사, 소화, 대소변, 수면, 근육통, 생리주기, 생리통 등 증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집 밖을 못 나가고 육아를 하고 있으면 생기는 두통 한 가지밖에 없었죠. 물론 그 두통도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내막증은 통증도 없고 오로지 반복되는 재발과 사이즈의 문제였습니다. 이전의 자궁내막증 케이스의 통증과는 상반된 양상이죠. 이분의 경우 어쨌든 혹만 커지지 않으면 수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게만 해달라라는 것이 이분의 주된 요구였죠. 몸 상태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헐헐 날아다녀야 하는 새가 세장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그 세장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다면
육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세장이 없는 것처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단순히 말하면 기혈의 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행기, 활혈 시켜주는 약재가 위주로 들어가는 처방을 쓰고,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녀도 좋으니 걷거나 뛰거나 움직이시라고. 본인을 갇혀있는 새라고 했더니 크게 공감을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출산 전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한약 처방도 잘 챙겨 먹고 육아로 내원을 자주 하지도 못했지만 일주일에 2번은 1시간 넘게 밖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혹의 사이즈는 3cm대로 줄었고 2달, 3달이 지나자 1cm대로 줄었습니다. 비교 사진을 영상 자료 첨부를 좀 해볼게요. 7월과 10월의 비교 사진입니다. 환자분의 동의하에 게시를 하지만 그래도 개인정보이니 편집으로 약간 선명도를 좀 낮출게요. 마침 수술했던 병원에 정기검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담당 선생님이 로자는 3개월치밖에 처방을 안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다시 복용한 거냐고, 약을 잘 챙겨 먹어서인지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라고 했다더군요. 본인은 부작용 때문에 못 먹었다고 하니 그럼 뭐 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냥 웃으면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사이즈는 줄었으니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와서 검진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치료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환 개선시켜주는 치료가 전부였던 것이죠. 스스로가 세장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도 큰 몫을 했을 겁니다.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도 했고 이후 경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한약 복용을 중단한 지금도 사이즈는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치료에 걸림돌이 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몸 상태였으므로 더 빠른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체중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1kg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체중의 문제가 아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지금은 체중을 줄이는데 좀 더 본인의 관심은 쏠리고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니 패스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분의 자궁 내막증 2번째 재발이 왜 8년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을까요? 3번째 재발은 수술 후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생겼는데 말이죠. 바로 임신과 수유입니다. 자궁 내막증과 난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궁 내막증이 난임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임신이 되면, 그리고 수유를 오래 하면서 생리를 안 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자궁 내막증 치료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분은 아이 둘의 임신과 출산, 수유를 했던 기간 동안 자궁 내막증의 재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궁 내막증 때문에 무작정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을 할 수는 없으니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겠죠. 그만큼 정상적으로 생리를 안 하는 상황은 자궁 내막증의 치료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케이스는 순수하게 사이즈가 문제되는 자궁 내막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히 살펴봤을 때 분명한 환경 변화로 인해 재발을 반복하는 자궁 내막증이었고, 그 환경으로 인해 변화된 몸 상태를 개선시켰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이즈가 감소되는, 어떻게 보면 투명한 유리상자 같은 명료하고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자궁 내막증의 수술에 대해 사이즈로 고민이 될 때 본인의 자궁 내막증 원인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케이스였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위에서 언급한 자궁 내막증과 CA125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전에 자궁 내막증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CA125, CA19-9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 논문들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궁내막증과 종양 표지자인 CA125는 연관성이 인정은 됩니다만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자궁내막증 및 유사질환인 자궁성근증이 있다면 CA125 수치가 상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중증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향성이기 때문에 진단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술로 내막증이 진단되었지만 CA125 수치는 정상인 경우도 있고 CA125 수치가 높지만 내막증이나 성근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